안녕하세요. 준근양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에요. 2023년에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전업, 부업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올해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한 사업자라면 당연히 5월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까 꼭 기한 안에 신고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준근양입니다. 날이 조금씩 더워지는데 잘 지내셨나요?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원래 습기에 예민해서 여름을 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름 밤 공기가 참 좋아졌어요. 낮에는 그렇게 덥다가도 밤에는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공기에 슬리퍼를 신고 산책하는 감성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부업으로 월 100만원 벌기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둥. 이렇게 저에게도 국세청에서 알림이 왔어요.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라고요. 사실은 2024년 올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했는데 그것만으로 끝인 줄 알았거든요.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이렇게 알림이 오니 참 좋은 것 같아요.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니까 저도 늦기 전에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일단 내가 셀프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사님께 맡겨야 하는지 그거부터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그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세금 신고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로 가서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기장 의무 구분이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이라면 셀프로 신고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기장 의무 구분이 복식부 기장부 대상자이거나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이라면 세무사님께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셀프로 해도 된다고 판단이 섰다면 세금 신고로 가서 종합소득세 그리고 여기 모두 채움 단순 경비율 신고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신고를 해주는 건데 모두 채움 신고를 하셨을 때 저희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되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이더라도 일반 신고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일반 신고 정기 신고를 클릭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조회를 누르시면 알아서 빈 부분들이 채워져서 나옵니다. 연락처는 반드시 입력해 주세요. 소득 종류 선택이 있는데 나의 소득 종류 찾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처럼 본업 외에 부업도 하시는 사업자라면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업 외에 사업소득에도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래로 가보시면 내 상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체크 적용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신고 유형은 단순 경비율로 바뀌게 되고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고 저장 후 다음 이동 2번 소득금액 명세서로 넘어오시면 내 소득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수입금액 입력, 수정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2번은 사업장이 월세를 내고 있다면 아니요. 월세를 내고 있지 않다면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시고 입력 완료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3번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은 저처럼 단순 경비율의 경우에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 5번으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5번에는 소득공제와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인적 공제 받을 것이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들이 있다 하시면 여기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본인 인적 공제 15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냈던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금저축 그리고 노란우산 같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기부금 대신 영수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부 내역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8번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반드시 셀프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가 무엇이냐면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 중에 최초 창업하신 분들, 5년 이내에 내가 처음 사업자를 냈다 하시는 분들은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지가 수도권인 경우엔 50%, 그 외 지역은 100% 감면을 해줍니다. 내가 최초로 사업자를 냈을 때 그 업종이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을 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말했듯이 최초 창업인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업종 제한이 있어요. 카페라든지 부동산,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인터넷 쇼핑몰 같은 통신 판매업은 이 제도에 해당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사업자를 냈고 도소매업을 하는 통신 판매업자이다 하시면 이 감면 제도를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일부를 면제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세액 감면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취소를 눌러주셔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들어오셔서 감면 혜택을 받을 사업장을 클릭해 주세요. 복수 사업자인 경우엔 최초 창업한 사업자에 대한 감면세액만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산출세액 나누기 종합소득금액 곱하기 감면 대상 사업자 소득금액입니다. 계산된 세액을 따로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최초 창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선택 내용 입력 수정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100일 102 감면세액 계산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고 창업일자는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일을 입력해 주시고 2번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선택해 주세요. 3번 창업지역을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부산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을 선택할게요. 수도권인 경우엔 확인하시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4번 수입 금액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 시작일자는 위와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일을 넣어 주시고요. 종료일자는 2023년 12월 30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세액에 아까 메모장에 적어두었던 세액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알려드렸던 감면 비율을 선택해 줍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입력 완료를 클릭,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세액공제 신청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특별공제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공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본인에게 해당되는 금액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저장 후 다음 이동. 기납부 세액 명세서와 가산세 명세서는 해당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11번 세액계산에서 우리가 최종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나오고 옆에 세액계산 펼치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문에 동의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가 완료되었고요. 금액을 확인하신 분들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고 지방세 신고는 엄청 간단한데요. 클릭하시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시면 필수 정보가 이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고요. 확인만 하시고 밑으로 내려서 신고하기 버튼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5월 종합소득분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사업자를 내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공부해서 셀프로 해봤는데요. 저도 처음이라 어려운 내용이라서 쉽게 설명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잘 따라오셨나요?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중근양이었습니다.